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즉 다수결이다,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뭐냐면 영상도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지금 610이에요. 이게 뭐냐면 2주비 계약금 분담금. 와우.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제가 올려드렸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자. 우리 아파트에 적용한 건폐율, 용적률 이건 어때요? 58회가 됩니다. 그다음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92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 문제는 관심이 많은데, 그죠? 돈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강의 비례율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간에 이걸 하고요. 다음 타임에 감정평가액이 바뀌면 분담금은 이것도 관심이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재건축을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최근에 제가 물론 유튜브 영상도 보지만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뭐 2권 그 다음에 부회지도 오늘 좀 읽었고요. 여하튼간에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이게 뭐 부동산 멘토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의가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 했는데 하루밖에 시간 안 주더라고요. 여튼간에 이런 강의들 들으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였어요, 과거에. 그런데 요 책 저자가 뭐 이런 분인데 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잠깐 보세요. 우리도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2006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변의 추천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허름한 빌라를 사서 이사를 들어간 것입니다. 이래서 재건축에 재개발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거든요. 저도 여기가 재건축 될 것 같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우연한 계기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율은 무슨 말이 있냐면 뭐뭐다라는 말이 있냐면 볼게요.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맹신하면 안 된다. 김삼회를 맹신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으면 안 된다? 아니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말은 비례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비례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때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때, 그죠? 좀 이상한데 라고 불신할 수 있겠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을 이해해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집장사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비례율이라는 게 뭐냐? 비례율. 자, 여러분, 비례율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 이익률이에요. 즉, 사업성을 말합니다. 자, 이거 잠깐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내 가치는 자산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내가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벌었어. 그래서 200만 원이 됐어요. 현재 가치가. 근데 뭐 재료도 사고 하냐고 80만 원을 지출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빼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있던 100만 원 있는 거니까 내 자산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몇 프로요? 120%가 됩니다. 사업에서 20%만큼 더 수익을 냈다는 얘기죠. 요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후자산이라고 돼 있죠. 이건 우리가 다 이제 분양도 하고 청산도 다 끝나서 사업한 다음에 재건축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아파트의 최종 가치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출이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들. 그다음 종전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 시행 우리가 조합 설립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 그때 기준으로 우리 각각 갖고 있는 집을 이제 감정 평가를 하죠. 그 액수입니다. 즉 종전자산이라는 거는 감정 평가액과 같은 겁니다. 종후자산이라는 건 완공 후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알겠죠? 9개도 모든 아파트의 완공 후의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례율은 종후자산 빼기 지출을 한 액수가 있겠죠. 이거를 감정평가액으로 나눕니다. 알겠어? 그런 다음에 100을 곱하면 비례율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잠깐 볼게요. 비례율이 변동이 되면 도대체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랬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2천억 종후자산, 800억 총지출, 분모가 되는 감정평가액이 1,000억이고요. 다 B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감정평가액이 200억이 늘어서 1,200억이 됐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분자가 빼면 1,200억 되겠죠? 그리고 분모가 1,000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례율이 120%가 되고요. 요게 1,200억이고요. 감정평가액이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율 100%가 되겠죠. 여러분, 비례율이라는 건 사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20%만큼 더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이건 뭐야? 똔똔이 했다는 얘기야.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A를 해야 되는 거겠죠.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장사를 잘해서 20%만큼 더 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권리가액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떡볶이 시작할 때 내가 100만 원이 내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0만 원 제하고서 12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나는 120만 원이 이제 내 권리가야, 내 가치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감정평가액. 이거로 말하면 떡볶이 장사로 말한다면 1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알겠어? 자, 그런데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곱해요. 그래서 내가 20%만큼 더 장사를 잘했다. 그럼 20%만큼 감정평가액 플러스 20%를 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감정평가액이 5억을 받았다. 그러면 120%를 곱하면 6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정평가액이 5억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잘해서 이제 5억짜리가 6억만큼 이 조합원인 내가 6억의 권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5억이었는데 그죠? 나중에는 이제 6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비례율이 100%인 경우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 받았는데 5억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한 다음에도 역시 내가 권리할 수 있는 건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비례율을 알아야지 권리가액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권리가액을 알았죠? 그러면 분담금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는 거예요. 이 조합원 분양가는 뭡니까? 나는 조합원이에요. 근데 조합은 회사지 않습니까? 조합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 조합원이야? 근데 우리가 당신 조합원이니까 특별히, 내가 8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근데 당신 보니까, 8억에 팔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처음에, 5억짜리를, 주택을 투자했었네? 근데 우리가 사업해서 이게 6억이 됐네? 그러면 당신의 권리는 6억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조합에서 나에게 팔 가격 8억에다가 나의 권리가인 6억을 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2억입니다. 2억. 나는 2억을 내면 되는 거예요. 2억을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래 투자한 건 5억이고요. 2억을 더 내서 8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지금 100%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권리가액도 5억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8억 조합원 분양가에서 5억을 빼면 3억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은 똑같이 5억인데 그죠? 비례율이 똑같은데 비례율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분담금이 2억, 이 사람은 3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율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례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감정평가액은 작아져야 되겠죠. 왜? 분자가 커져야 돼. 이게 커지려면 이거는 분모는 작아질수록 이게 비례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종후자산은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얘는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 지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지출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화살표로도 돼야지 비례율이 우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비례율식이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보려면 비례율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비례율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종전자산이 감정평가 얘기예요. 자, 볼게요. 종후자산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종후자산이 높으려면, 종후자산은 누가 결정하죠? 종후자산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조합이? 내가? 뭐 비대위? 반대파가? 아니면 뭐 서울시가? 구청이? 누가 정합니까? 시장이 정하죠. 시장. 마켓이 정하죠. 그죠? 마켓. 부동산 시장이 정합니다. 우리는 못 바꾸죠. 그죠? 시장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그죠? 그 다음에 총 지출은 어때요? 총 지출은 줄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총 지출을 줄일 수 있나요? 공사금에 큰 변동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아주 연장되거나 그러면 늘겠지만 이번에 뭐 사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뭐 골치 아파지겠죠. 큰 변동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합원, 직원 월급 뭐 줄이나 좀 늘리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서로 뭐 다투고 뭐 이러는 거를 좀 막아서, 그죠? 시간을 좀 단축하거나 시간을 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좀 이런 정도? 종전자산, 감정평가, 이거 변동 가능한가? 변동 불가하다는 거예요. 거의 시세 정도로 난다는 겁니다. 시세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 여기서 감정평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개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의 가치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비율을 평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 현대타운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4억을 받았어. 감정평가를. 근데 옆집은 3억 5천을 받았어. 이거 뭐지? 왜 그렇지? 다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4억이고 난 3억 5천이야? 이런 거가 민감하게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 액수가 4억이 나왔는데 왜 난 5억 안 돼서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변 시세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종전자산 바꿀 여지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비례를 도대체 어떻게 높일까요? 어떻게? 자, 보면 종후자산, 즉 이거 있죠? 요거만이 좀 우리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요, 당연히 임대 아파트나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아파트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높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가 어떻다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당히 싹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는 시기에 저희들은 빌라였기 때문에 별로 안 올랐죠. 이 오른 가격을 유지할 텐데 우리가 빌라였다가 아파트가 되면 우리가 그 오른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올해 뭐 시장이 바뀌면서 뭐 소규모 사업, 신통기획 뭐 이런 거, 신속통합기획 해가지고 뭐 지금 원래 재건축 재개발의 연수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뭐 10년, 15년 걸리는데 그걸 좀 단축해서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분양 세대수를 늘리면 돼요. 여러분, 현대타운은요, 제가 가동에 있는데, 가동은 용적률이 277%예요. 우리가 뭐 그 임대 아파트도 짓고 해서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250% 용적률이거든요. 그런데 현대타운 가동은요, 용적률이 벌써 277%예요. 나동은요, 276. 아주 탑입니다. 탑. 최고 탑. 그러니까 현대타운만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게 별로 수익성이 안 좋은 곳이죠. 근데 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9개 동에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 세대수를 늘려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아지면 큰 거보다도 작은 걸 늘려. 그럼 뭐야? 우리가
그렇죠. 일반 분양 수입이 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하려고 하는 거고 층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15층이 되느냐 안 되냐는 뭐 서울심의에서 결정될 거고요. 우리는 자격은 되지만 그리고 또 설사 심의 그렇게 우리가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냥 분담금 좀 줄여서 전 10층 할래요. 이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더블 역세권으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일반 분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후 자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당연히 지출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요. 그좀 해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보기 전에 요걸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비례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 그죠? 우리가 돈 버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조합을 설립하면 법인 회사예요. 회사가 돈을 벌면 뭐예요? 회사들 직원들 월급도 주지만,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세가 한 20% 번 거에 20%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는 강남에 재건축할 때 이랬다는 거죠. 뭐 돈이 이제 비례율이 좋았어. 사업성이 좋았어. 그래서 돈이 막 남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 뭐 아파트 주민 조합 아파트도 그렇고 뭐 해준다는 거야. 뭐 빌트인 뭐 가구 해주고 또 뭐 에어컨 해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비례를 낮춘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법인세 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0% 비례율이 가장 완벽한 비례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알겠죠? 하여튼 사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도록 애를 써야 되겠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비례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또 비례율이 높아요. 사업계획서에 말이죠. 근데 사업계획서 보니까 예비비, 미분양 대책비, 법인세, 이주비, 금융비용 이런 게 없어. 우리는 미분양 대책비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LH에서도 안 잡혔었고 코리아 UNC도 안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양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주비 금융비가 없는데 높은 비례율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LH 그때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요. 여기 보면 웃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LH 보니까 법인세도 안 잡아놨어요. 아예. 그리고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때. 공사비도 이게 평당 520만 원 잡았었고요, LH는. 물론 뭐 예비비는 잡았어요. 예비비도 공사비의 1% 그냥 책정했습니다. 1%. 그리고 여기 이주 대여비. 이주비가 나오는데 이주비 대출하면 이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 1.2%입니다. LH나 SH에서 하면 우리가 민간이랑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LH나 SH를 안 하고 민간이랑 뭐 현대건설 이런 데랑 한다 그러면 이자가 높아요. 1.5%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LH나 SH를 하면은 90% 사업 대출을 해주고요. 사업비 대출을. 그리고 일반이랑 하게 되면 50%를 해줘요. 50% 사업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7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간 모든 그런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LH나 SH랑 하는 것이 우리가 유리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LH가 이랬고요. 우리 정비업체 전에 정비업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정비업체 그것 때문에 우리 그쪽 방에서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ENCM은 아예 다른 업체는 이 총사업비 추정 내역이 이런 세부 사항들이 없어요. 이게 코리아 UNC 거거든요. 코리아 UNC 거. 코리아 UNC만 이게 상세하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비도요. LH는 1% 잡았죠. 여기는 1% 훨씬 더 많이 잡았어요. 예비비도. 이 예비비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잘 지는 예비비가 안 들어. 그럼 이거 뭐야?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이자도 있죠. 사업비 이자도. 이주비 이자도 다 잡아놨고요. 법인세, 16억 잡아놨습니다. 보존등기비보다 이게 많이 드는데, 16억. 근데 우리가 법인세를 조금 많네. 처음에 사업할 때는 비례율이 좋았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조합원들이나 위해서 이렇게 뭘 해줘.
그럼 뭐야? 이런 돈이 뭐야?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지요. 그죠?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드는 거고요. 공사비를 550만 원을 했었습니다. 여하간에 여하튼 비례율이 높은데 이런 것이 측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가 바뀌면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